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대림산. 숲속으로 한참을 들어가면 군데군데 성벽의 흔적이 나타난다. 고려시대 이곳에 있었던 대림산성은 전쟁이 났을 때 충주 주민들의 피난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봉이산성도 몽골과의 전쟁 당시 인근 주민들의 입보초가 됐던 곳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식량과 들판을 모두 불태우고 산성으로 들어가 숨는 이른바 산성입보는 고려의 주요 전술 가운데 하나였다. 성터 곳곳에서 고려시대의 특징적인 문양인 어골문 기와가 눈에 띈다. 발굴 당시 이곳에선 여러 개의 건물터가 발견됐는데 고려시대 토층에는 불에 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1253년) 이곳 봉이산성에서 벌어진 전투는 대몽전 사상 가장 처참했던 것으로 꼽힌다. 당시의 흔적이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다. 당시 몽골군은 이중의 목책을 세우고 깊은 참호를 판 뒤 성주위를 겹겹이 포위했다. 성 안에 고립된 백성들은 가축의 피를 마셔가며 항전했지만 보름을 버티지 못했다. 봉이산성 입구에 세워져 있는 봉이산 순이비. 이 비석에 조각되어 있는 당시의 처참한 모습은 고려사의 기록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성이 함락된 뒤 몽골군이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는 내용이다. (1231년) 처음으로 고려 땅을 침략한 이후 몽골군은 약 30년에 걸쳐 6차례나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1차 전쟁 때를 제외하고 고려의 중앙군은 한 번도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동안 고려의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싸워야 했다. 황룡사를 비롯한 귀중한 문화재들까지 불에 타 잿더미가 되는 참혹한 전쟁. 그러나 강화도의 무신 정권은 이 모든 상황을 외면했다. 본토의 백성들은 몽골의 공격에 무방비로 방치된 반면 강화도에는 당시 고려의 군사력이 총 집중됐다. 강화읍 관청리는 고려시대 구정터라 불렸는데 무신 정권의 주요 병력인 삼별초가 이곳에 주둔해 있었다고 한다. 이게 저 고려 온정 때 그 삼별초군들이 모였던 구정터라고 그러는데 이 구정이라는 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훈련 장소, 집결 장소. 고려사에는 삼별초의 규모를 엿볼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다. 고려 왕실이 몽골에 항복한 뒤 삼별초는 이에 따르지 않고 진도로 내려갔는데 당시 함선의 숫자는 1000여 척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규모 함대와 병력을 갖추고 있었던 삼별초. 이들은 무신 정권의 수장이었던 최우가 도적을 막기 위해 조직한 야별초가 중심이 된 일종의 사병대로 무신 정권의 군사 기반이었다. 때문에 철저하게 강화도의 무신 정권을 지키는 데만 이용됐던 것이다. 사실상 고려 군사력의 전부나 다름없었던 삼별초의 호위를 받고 있었던 강화도의 무신 정권은 1250년 중성을 쌓아 더욱 견고한 방어 체계를 갖춘다. 몽골에 항복하지도 결사항전을 벌이지도 않은 채 오로지 강화도에 틀에 박혀 있었던 무신 정권. 이들이 30년 동안이나 이 같은 상황을 지속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몽골과 타협할 수 없었던 무신 정권. 그러나 강화도에서의 생활은 절박했던 당시의 정세와는 딴판이었다. 저기 보이는 장소가 그 견자산입니다.
그 견자산 강화도의 견자산 동쪽 기슭에 있는 장동마을. 이곳에는 무신 정권의 수장 최우의 집이 있었다고 전한다. 상당히 그 저택을 영주했는데요. 그런 그 규모의 최후의 저택이 앉았을 만한 장소는 이곳이 지금은 이제 장동이라고 그러는 마을인데 여기가 천도 당시 최우는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 저택을 짓게 하고 수십 리에 달하는 정원을 꾸몄다고 한다. 백성의 고통은 뒷전이었던 것이다. 그런 그 진양부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수시로 연회를 열어 향락을 즐겼다.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 해도 수십 차례. 이 같은 연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백성들은 엄청난 세금을 바쳐야 했다. 백성의 고통과 희생을 대가로 강화도의 무신 정권은 사치와 호사를 누렸던 것이다. 당시에 세금 수탈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백성들은 오히려 몽골군이 오는 것을 반길 정도였다고 전한다. 무신 정권은 백성들을 지켜주기는커녕 전쟁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을 뿐이었다.